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13일, 자, 수요일입니다. 저녁 8시 40분이고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는데요. 자, 2100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2100까지는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도만 빠지면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은 바이오주들은 지수에 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가 코스닥 지수를 지금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미노로직스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아미노로직스를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 댓글에 아미노로직스는 2,000원을 좀 깨면 관심이 좀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 2,03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볼까 하다가 2,000원을 깨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음봉 하나 보이시죠? 음봉이 두 개, 쌍둥이 음봉이 나왔죠. 1파 하락, 그 다음에 양봉 보이시죠? 2파 상승이요. 그 다음에 3파 하락이요. 그 다음에 오늘 4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양봉이요. 자,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와야겠죠. 그죠? 음봉이 한 개든 두 개든 나와야만이 5파가 완료가 됩니다. 대략 크기로 봤을 때는요, 요 정도. 1950원, 60원 정도까지는 좀 밀릴 자리가 있지 않나, 아미노로직스는. 자, 1950원, 6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저점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 정도 가격이면 단기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주는. 그래서 이 아미노로직스를 보시듯이 바이오주는 한 번 더 하락의 음봉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일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자, 제일바이오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음봉이 보이시죠? 1파 하락, 그 다음에 양봉 보이죠? 2파 상승, 그 다음에 3파 하락, 어제 4파 상승. 오늘 다시 음봉을 맞았죠. 자, 그러면 제일바이오도 한 번 더 음봉을 맞아서 요 21선이 얼마냐면 5,935원인데요. 대충 한 21선 근처까지는 또는 21선을 장중에는 살짝 깨는 뭐 그런 모양 비슷하게 일단 6,000원은 살짝 깨야 되지 않나. 6,000원은 제일바이오도 그래야 마지막 5파 하락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 제일바이오도 보시면 마지막 5파 하락이 남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IQ라는 종목 치질 관련 치매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뭐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큰 1파 하락, 2파 상승, 이제 3파 하락, 4파 반등, 5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아미노로직스나 제일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 한 번 더 하락에 좀 이게 음봉이 남지 않았나, 하락이 좀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이 지수도 지금 2100 근처까지를 하락을 본다면 거의 두 개가 맞물려서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바이오주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은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오른 게 있어야 빠지죠, 그죠? 자,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주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또 이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지금 바이오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죽었지만 만약에 다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또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자, 그런 예상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일 만약에 지수가 다시 빠져서 바이오주가 다시 하락을 한다면 아까 말씀 차트대로 마지막 5파 하락이 나온다면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들을 바이오주를 좀 포트에 담아야 되니까 오늘이나 내일부터 좀 유심히 좀 잘 보셨다가 내일이나 모레까지 아니면 내일든 유심히 보셨다가 좀 저점 매수를 이번에는 좀 꼭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반등 시에 좀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쭉 여러분께 제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온 이후로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께 제가 종목들을 꾸준히 제가 기존에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관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종목들, 또 업데이트된 종목들은 또 새로운 몇 종목을 또 중간중간 추가를 시키고 하면서 또 탈락시킬 종목들은 또 탈락을 시키고 해서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런 형태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은 먼저 보겠습니다. 대북주요. 자, 신원을 보시면 신원도 오늘 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2040원까지 잠깐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죠. 만약에 지수가 다시 밀린다면 내일 다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신원도 크게 뭐 빠지진 않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 하락 남았기 때문에 자, 신원도 이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 2040원 정도, 2050원 정도가 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죠. 당장은 아니지만 신원도 당장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한번 북미 관련주로 여러분께서 한번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관심은 이번 기회에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급등할 종목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한 포트에 조금 묻어두는 건 나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KNN이라는 종목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요. 어제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은 고점이 이미 나온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이후에 요 자리가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요 종목은 길게 보지 마시고 좀 짧게 좀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275원 정도 만약에 오면, 1275원 저쯤 나왔죠. 1275원 정도 만약에 걸어 놓으셨다가 체결되면, 75원이나 80원이나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75원을 정확하게 찍었는데요. 자, 수급 보시면 어제 제가 기관들이 최근에 3일 동안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마지막 단기 반등의 시세는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여러분께 어제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는 항공 기자재 관련주인데요. 자, 역시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수급을 봐야 되겠는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자, 역시 외국인 기관이 오늘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수급이 완전히 전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워낙 그동안에 엄청나게 하락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던 종목이지만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이제는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단기 급등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가치주로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주 개념으로 항공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아스트요. 그 다음에 제가 웹제는 아직 제가 산 가격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은 요 정도 가격, 뭐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웹제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옆으로요. 자, 옆으로 행보한 이후에, 충분히 행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좀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펌텍 코리아는 지금 차트 모양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펌텍 코리아는요. 이 종목도 수급을 한번 보면, 자, 기관이 주로 최근에 좀 많이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기관들이 조금 팔았지만 뭐 크게 그동안 산 물량에 비하면 뭐 별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우선은 한 2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000원 정도.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요 저점이요, 18,300원에서 당분간 요 고점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런 행보 이후에는 한 22,000원까지 1차적으로는 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BH요. 자, BH도 폴더블 폰 관련주인데요. 자, 폴더블 폰 관련주가 바이오주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폴더블 폰 관련주가 굉장히 대선주하고 같이 시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선주와 폴더블 폰 관련주가 지금 시세를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BH는 그나마 폴더오픈 관련 중에서 아직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탄력의 힘은 떨어집니다만은, 여기 더구전자 보시면, 자, 더구전자 보시면, 오늘 그동안에 별로 시세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왔죠. 12.58% 상승을 했는데요. 자, 폴더오픈 관련주에 만약에 초단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덜 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괜찮을 듯 합니다. 자, 폴더오픈 관련주는 더구전자, 그 다음에 BH, 그 외에도 그 다음에 세깅 하이테크요. 그 다음에 KH바텍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인터플렉스, 테이펙스, 뭐 이런 종목, DKDNI, 동훈아나텍 뭐 이런 종목들이 폴더블 폰 관련주인데, 삼성이 지금 폴더블 폰 관련주를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세계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을 좀 조정받고 나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될 듯 합니다. 어쨌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괜찮지 몰라도요. 자, 바이오주가 잠깐 숨죽이고 있는 동안에 지금 폴더오픈 관련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주가 다시 오르게 되면 폴더오픈 관련주나 대선주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지금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폴더오픈이나 대선주는 이제 마지막 휘날레 구간의 상승이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있을 듯 합니다만은요. 지금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호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음봉을 맞았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매수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써버리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이 종목이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파동상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22,000원 정도에서 22,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이후에 다시 좀 대반락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21,000원이나 다시 28,800원 정도까지 하락한 이후에 완전히 이제는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돌아서지 않을까, 자, 그런 예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일제지요. 자, 국일제지는 제가 원래 댓글에다가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그런 강하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그냥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도만 제가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국일제지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조금 보합에서 살짝 밀릴 때, 이 종목은 여러분 좀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제가 보기에는요, 좀 상승의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는 있거든요. 물론 오늘 1.39%밖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무슨 상승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며칠 동안 보고 있으면서 점점 상승의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다. 상승의 폭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이 종목을 11월 11일 날 5,550원을 종가를 찍었을 때 여러분께 제가 처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5,500원을 깨면, 21선을 깨면 손절한다라는 각오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손절 가격이 불과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매수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좀 드디어 진입을 해서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같이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6일째, 7일째, 계속 8일째, 9일째 계속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여러분께 강력 매수, 제 나름대로는 좀 강력 매수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요, 국일제지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일제지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바이오로 넘어가면 좀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인을 댓글 남기고 나서 어떤 분이 매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댓글이 없어. 묵묵부답이셔가지고. 자,
국일 제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국일 제지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승부가 날 듯 합니다. 일주일이나 5일 정도, 5영업일 정도만 보시면 그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창 제지는 어제 제가 이 종목은 내일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매도를 한번 해서 잘라줄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제가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일 제지를 오늘 저쯤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국일 제지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놨는데요. 자, 한창 제지는 당분간은 요 박스권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만, 왜냐면 내일하고 모레까지 에너지가 조금 남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조정받고 바이오주가 조정받는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폴더블 폰이나 이런 대선주가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았을 때, 바이오주가 돌았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숨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대선주나 그 다음에 아까 중소형 토목건설주, 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폴더 부품 관련주는 다시 숨을 좀 죽이지 않을까, 바이오주와는 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공령,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형 토목건설주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유심히 보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외국인은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계열이죠. 중소형 토목건설인데 특수건설은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들은 거의 이제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는 좀 조심하시고, 당분간 이 종목은 관심권에서 좀 묻어두시고요.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나중에 바이오주가 조정받을 때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공설 이하공령은 당분간 제가 여러분께 이 섹터는 두 종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요. 그 다음에 디지털 대성도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정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주봉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께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봉을요. 자, 주봉을 제가 지난번에 그려놓았던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에서 행보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요 고점을 살짝 벗기는 정도, 11,800원이 고점인데, 대략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100% 믿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좀 보유 중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내일이 수능이니까 수능 끝나면 한번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좀 비중 조절 좀 할까 고민 중인데,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끌고 가볼까 생각도 듭니다. 12,000~13,000원까지요. 없는 셈 치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외국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유심히 보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아마도 내일 정도에는 저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아니면 전략 매도를 하고 당분간은 좀 바이오주로 옮겨 탈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9일 제지에다 비중을 좀 너무 많이 거의 현금이 없이 거의 웬만큼 다 10%밖에 현금 안 가지고 다 9일에 실었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을 매도를 해서 바이오주 자금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12,000~13,000원까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잘라야 될 자리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저점 매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선 ENT는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았죠. 자, 이 종목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다가요.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니까요. 자,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관심권에는 일단 넣어 두십시오.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기간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며칠 사이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무림 PMP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도 좀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좀 받아야 될 듯 합니다. 이 종목도 역시 오늘 강보합으로 0.75% 상승을 했네요. 자, 디지털 조선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드렸습니다.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어제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뭐 가격은 별로 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를 수 있는 그 구실이 있다면, 건덕지가 있다면, 뭐 정치 관련주니까, 김무성 관련주니까, 뭐 김무성 테마로 다시 한번 뭐 일시적으로 잠깐 요동을 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그런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유승민 관련주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유승민 이 의원이 지금 뭐 한국당에 지금 뭐 일부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한국당하고 지금 뭐 합당을 하니 마니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선주를 어제 제가 여러분께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중소형 대선 관련주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뭐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 이런 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승민 이분도 한국당과 합당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는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차기를 노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 노린다면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한국당으로 합당한다는 뉴스가 좀 뜨면 일시적으로 유승민 관련주나 아니면 김무성 관련주는 일시적으로 좀 시세를 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런 재료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디지털 조선이 글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온 이유를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부합으로 끝났습니다. 자, 미투온. 자, 이제 오늘 1% 정도 빠졌는데, 이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조금 들어왔죠. 자, 이제는 미투온은 보유하신 분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12월까지요. 그 다음에 신라젠. 자, 신라젠은 어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제 방향성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7,500원을 어제 종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감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어제 고점인 11선을 강력한 거래를 실으면서 11선을 뚫는다면 18,350원요. 그때는 제가 추격 매수는 할 의사는 있습니다만은 17,500원을 종가상으로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감망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감망하는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목이 16,000원을 살짝 깨는 뭐 15,8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감망하겠습니다라고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계속 감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은요, 오늘 너무도 시세가 급변동이 심했습니다. 아침에는 갭으로 좀 뛰었다가요, 좀 눌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9,030원까지 올랐다가요, 그 다음에 훅 빼버려가지고 8,130원까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10% 상승을 했다가 난리를 쳤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좀 이격도 사실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탄력이 좀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물 이익도 좀 벌어져 있거든요. 당분간은 저는 이 종목은 좀 감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가격을 지난번에 8,300원에서 8,500원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9,460원까지 무려 10% 이상 8,300원에서 500원에 매수하셨으면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그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셨겠죠. 그죠? 자, 그분들은 이제 8,300원에서 8,500원 요 구간을 제가 다시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번에는 8,000원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자리, 아니면 8,000원을 깨지 않고 아예 그냥 8,500원을 지지하면서 또 상승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종목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당분간 이 종목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좀 감망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때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로직스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 종목은 아마 1950원, 60원까지도 내일이든 또는 모레든 간에 1950원, 6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점 매수하실 분들은 저점 매수하셔도 됩니다만은 당장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바닥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매수하실 분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일이나 모레 그 사이 1950원이 매수의 저로의 타점입니다. 자, 제일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000원이 좀 깨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6,000원이 깨지는 순간부터 저점 분할을 해서 조금씩 매수하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남았습니다. 자, 제가 주로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 종목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도 지금은 아직 조금 더 빠져야 되거든요. 아직 이게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때가 되면 또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마지막 하락 구간이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바이오주를 잘 보셨다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보셨다가 바이오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밀리면 그때는 저점 분할 매수 한번 해 보셔도 될 듯 하고요. 오늘 9일 제지를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9일 제지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릴 때까지 계속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대선주도 대선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소형 토목건설주나 폴더폰 관련주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아니면 내일까지 잠깐 장중에 반등을 번쩍번쩍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바이오주를 좀 째려 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근처에 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주가 제가 말씀드린 그 바이오주 같은 종목이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근처에 오면 여러분 사고 싶은 바이오 종목을 그때 비슷한 시기에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